안녕하세요, 홈랩스입니다. 우리가 맥이나 PC를 살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요 스토리지 용량입니다. 특히 맥북은 사용 중간에 스토리지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옵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2TB를 선택하게 되면 81만원이나 추가로 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도둑놈. 그래서 대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죠. 외장 스토리지를 구입을 합니다. 최근 SSD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SSD가 이 외장 스토리지 시장에서도 하드디스크를 밀어내고 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비싸요. 가장 빠른 썬더볼트 타입으로 넘어가면 50만원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SSD를 따로 사고 외장 케이스도 따로 사서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맞춰서 조립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SSD 단품이 이렇게 완본체 외장 SSD보다 할인을 훨씬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쟁여뒀던 두 개 제품을 사용해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사용한 외장 케이스는 오리코의 제품들입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형태, 폼팩터는 크게 보면 2.5인치 타입과 M.2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소형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M.2 이렇게 작은 방식은 2013년에 나온 새로운 규격입니다. 이것도 근데 한 10년 정도가 이제 넘었죠. 그리고 이제 속도의 차이는 이 폼팩터가 아닌 SATA 타입이냐 NVMe 타입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둘 중에는 NVMe 타입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속도가 중요한 작업을 한다면 NVMe 타입을 고르시면 되겠죠. 특히 영상 편집 같은 것들. 2.5인치 타입은 SATA 방식만 있고요. 이 M.2 방식은 SATA와 NVMe 둘 다 있어요. 그래서 꼭 M.2를 살 때는 어떤 타입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도 이 속도와 규격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요거의 제목을 보면 돼요. 왼쪽부터 보면 2.5인치 하드드라이브 인클로저 라고 적혀있죠. 이건 이미 2.5인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5인치 제품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를 보면 M.2 NVMe라고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M.2 NVMe를 위한 제품이다. 그리고 여기도 M.2 SSD 인클로저라고 적혀 있는데 아래 글을 보면 역시 M.2 NVMe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은 M.2의 NVMe 방식을 사용하는 SSD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속도. 여기에 보면 항상 적혀 있습니다. 6GB/s, 6GBps라고 적혀 있고요. 10GBps라고 적혀 있고 40GBps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SSD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크루셜 MX500을 보면 SATA 방식의 6GBps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SATA 방식 SSD는 최대가 6GBp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가 6GBps를 지원하고 얘가 6GBps니까 이렇게 합치면 이 제품이 이제 맞는 거예요. 요 다음 제품을 보면 요 두 제품은 둘 다 M.2 크기의 NVMe 속도를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속도가 10이고 40이 달라요. 이 10GBps는 이론상 1250MB/s, 그러니까 초당 1250MB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 요거 40GBps는 초당 5000MB의 속도가 나옵니다. 이 SSD를 보면 읽기 스피드가 7000, 이게 실제로는 쓰기 스피드가 5000인 980 프로 삼성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은 5000 스펙에 맞으니까 사실은 이 제품에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케이스와 이 지금 굉장히 빠른 SSD를 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둘 중에 낮은 속도로 적용이 됩니다. 즉 이 SSD는 이제 초당 5000MB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초당 1250MB의 전송 속도를 가진 것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SD는 이 케이스에는 사실 오버스펙인 SSD인 겁니다. 근데 딱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제일 빠른 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케이스 가격이 12달러, 12달러, 100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최고의 속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과잉 투자가 되지 않게끔 한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2.5인치부터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사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타입C 제품만 이 6GBps를 완전히 지원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쁘긴 한데 어떤 방열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포트 방향으로 그대로 눕혀놓고 밀어주죠. 끝. 별다른 고정 장치가 없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걸 넣고 닫아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케이블은 브레이디드, 약간 이런 패브릭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재밌는 점은 10이라고 써 있어요. 10GBps에 활용 가능한 케이블을 줍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이 케이스의 스펙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M.2 NVMe의 10GBps 제품이고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죠?
C2C 타입인데 뭐 이렇게 10Gbps 뭐 이런 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블랙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정하는 나사인데 이것도 실리콘 타입, 방열판과 써멀 패드, 그리고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2.5인치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크기가 작습니다.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 절반도 안 되죠.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그리고 여는 방식은 세로에서 이걸 당겨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당긴 다음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메인 본체는 플라스틱이에요. 이 커버가 되는 이 부분은 알루미늄인 것 같고요. 조립 방법은 단순해요. 네,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슬롯이 있죠. 톡 하고 꽂아주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떠 있는데 얘를 눌러서 실리콘 나사로 얘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잘 들어갔죠? 써멀 패드를 뜯어서 이쪽으로 붙여주고 위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뜯어서 방열판을 붙여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뭐 나사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바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편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타입의 외장 하드 케이스입니다. 40Gbps가 정확히 적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완전 그냥 알루미늄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Gbps 전용 케이블이라고 해서 요거는 꼭 이것과 함께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USB-C 그리고 USB-C to A 젠더까지, 여기에는 드라이버가 동봉이 되어 있네요. 미니 방열판, 써멀 패드, 나사,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뒷면의 나사를 해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기판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까지 봤던 것들은 기판이 되게 작거나 잘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갑자기 좀 신뢰가 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 연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슬롯 방향으로 끼워주고요. 떠있는 상태에서 눌러주고 이제 써멀 패드를 뜯어줄게요. 윗면에 비닐도 이렇게 떼주고 이제 미니 방열판을 장착을 합니다. 최대한 파란색이 보이지 않게. 조립할 때 여기 요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이 턱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다시 잠궈줍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크기 차이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얘가 이제 높이가 좀 작아서 그렇게 되게 거대해 보이진 않아요. 확실히 M.2 제품들이 좀 가벼워 보인다. 맥에서 주로 사용하는 블랙매직 스피드 테스트를 사용해서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2.5인치 SATA 방식의 케이스는 초당 한 400메가 정도의 읽기쓰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10Gbps 케이스는 한 900메가 정도로 SATA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의 속도가 나왔고 40Gbps의 썬더볼트 케이스의 경우 2700대가 나와서 SATA 대비해서는 7배 정도의 속도죠.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한 330기가 정도 되는 대용량 파일 묶음을 복사하는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15분, 5분, 2분이 나와서 2.5인치 케이스와 썬더볼트 케이스 사이에는 한 6.5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썬더볼트 케이스는 사실 소재부터가 올메탈이고 속도도 빠르죠. 확실히 대용량 복사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간은 곧 돈이다, 뭐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네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2.5인치 SATA 타입의 방식,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합니다. 1TB SSD를 구입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케이스 포함해서 딱 10만원이면 구성이 가능해요. 헤비한 작업들,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뭐 파일 복사, 파일 저장 이런 데 이제 목적이 있다면 이 제품만으로도 충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휴대성이 필요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 M.2 NVMe 방식의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1TB 기준으로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3만원 정도의 구성이 가능해요. 한 3만원 정도의 차이긴 한데 속도 테스트에서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은 가장 좋았습니다. 속도, 휴대성, 성능 이런 효용을 다 따져서 생각을 하면 이 제품이 가성비가 가장 좋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썬더볼트 케이스, 요거는 이제 헤비한 작업자를 위한 용도죠. 1TB 기준으로 해서 한 26만원 정도의 구성이 가능해요. 속도나 성능 면에서 외장 하드 안에서 그냥 파일을 옮기지 않고 영상 편집이라든지 작업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집을 오가면서 영상 편집과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최근에 SSD 가격을 좀 살펴보니까 NVMe 타입의 SSD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2.5인치 SATA 타입의 SSD 타입 방식이 매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부피도 상당히 크고요. 굳이 이런 제가 보여드린 오리코 제품이 아니더라도 NVMe 타입의 이렇게 컴팩트한 제품들을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작업자분들은 고민의 여지가 없죠. 썬더볼트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비싸긴 한데 애플 내장 SSD 속도가 미치긴 했어요. 이거 5500
5천 비싼 만큼 값을 하긴 한다. 이런 결론이 또 나네요.